화장이 낀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대체로는 팔자주름 관련해서 혹시 환자분들이 네. 시술 받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전문의 이정우 원장입니다. 저도 예전보다 팔자주름이 눈에 보여요. 병원 찾아가지고 팔자주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팔자주름으로 실제로 많이 고민들이 있으신데, 팔자주름은 우리가 얼굴에 있을 때 얼굴의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 주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팔자주름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필러로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팔자주름이 볼륨이 부족해서 생기는 타입 같은 경우는 볼륨을 채워야 되는 게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맞춰서 우리가 적합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또 이제 치료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시술을 많이 해본 그런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 구조상 팔자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팔자주름은 근육의 경계 그리고 지방의 경계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주름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어린아이에서도 생기는 주름인데, 그게 이제 다만 노화에 의해서 콜라겐이나 지방이 꺼지거나 혹은 탄력이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오거나 그 외에 뭐 살이 찌거나 군살이 붙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떤 유형이 있고 각각은 어떻게 치료하는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자주름의 유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는 딱 세 가지예요. 꺼지거나 혹은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거나 아니면 주변이 튀어나오거나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꺼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나 지방이나 심지어 뼈까지도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악광대나 팔자 쪽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볼륨을 채우는 시술 중에는 필러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잼버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스컬트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는 타입이에요. 그런 경우는 피부에 살이 좀 없고 말캉말캉한 분일수록 조금 더 도드라지게 빨리 느끼시는데, 대표적으로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있고요. 실리프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끌어올림으로써 처져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죠. 고주파나 초음파 중에는 대표적인 시술들이 서마지나 울세라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올리지오나 프로파운드 같은 시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주변이 튀어나오는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군살이 찌면서 살이 오르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전에 시술받았던 필러나 지방 같은 것들이 상방 이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구강 구조가 돌출되거나 치과 치료 이후에 팔자가 도드라지는 타입도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튀어나온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울세라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브이올렛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고주파 중에 지방을 줄이는 고주파 인모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팔자 주름 자체가 고민이시지만 본인이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우세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얼굴 형태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하고 나서 한참 뭐 웃다 보면은 팔자주름에 이렇게 화장이 껴있는 거를 많이 네네네. 경험하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장이 낀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대체로는 잔주름인데, 잔주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형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탄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악화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탄력을 증대시켜주는 쪽의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써마지나 주름 자체를 완화시키는 소프트 필러를 이용한 하이드로 리프팅이나 주베룩 같은 그런 시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 코 옆에 삼각존 부분만 팔자를 맞는 경우도 있고 주름을 따라서 시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콧망울 옆에 이 삼각형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서 지운다는 거는 굉장히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꺼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하게 꺼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저희가 필러나 혹은 뭐 잼버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채워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입력 팔자주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웃을 때 표정주름이나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이
입 옆이나 아래쪽으로 길게 선이 이어지는 형태의 실금 같은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필러를 이용을 해서 그 실을 메워주거나 혹은 주베록 같은 시술들을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관련해서 혹시 환자분들이 네. 시술 받기 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워낙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팔자주름이 고민도 많다 보니까 시술에 따르는 그런 부작용 케이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 오시면 시술 자체에 대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자주름의 유형을 잘 처음에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시술들을 병행을 해서 우리가 적합한 시술들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위이다 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팔자주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행하는 잼버실 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